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 학생이 작품 분석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김홍도를 가지고 김홍도의 기방제웅이라는 그림을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대 배경, 작가, 작품, 조형 분석, 느낀 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화면 구성을 동양화적으로, 한국화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대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후기에 문형분기라고 하는데 어, 여러 화법이 있었고 하지만 후기에는 대부분 한 가지 화풍으로 정리가 됐는데 김홍도는 여기서 진경산수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경산수화라는 것은 리얼리티에 가까운 그런 서민들 사이들의 민화, 사실을 그린다라는 그런 몽환적인 거나 아니면 그런 그림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시사성 있는 그림, 그런 것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시대성은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조선 고유의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고요. 조선 후기와 말기에 한국화의 발전에 역할을 하였습니다. 주로 작품 성향은 서민들의 그 주인공으로 한 풍속화를 그렸고 독창적인 신선한 조형미가 있다고 하고요. 투박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학적인 중용의 정신을 나타냈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기방제웅이라는 그림은 금기를 깬 양반과 관리의 부패를 풍자하였다고 하는 거죠. 음, 어, 비평이 있는데 기존의 그 사대부적인 관념적 취향이 풍속화를 탈피해서 김홍도의 서민적이고 현실적인 체험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과도기적인 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의 사회성을 사실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형 분석을 이 학생도 이렇게 했고요. 조형 분석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호선 구도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호선 구도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근법이 나타나고 강한 역동성이 나타나죠. 호선 구도의 특성상. 그리고 사선 수평 구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선일 수도 있고요. 그 수평 구도는 명확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원근이 되겠죠.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이즈들이 반복되면서 리듬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내용들을 쭉 해서 정리돼서 자기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 어, 화면 구성을 분위기 있게 하고 형식에 맞춰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 발표 사례입니다. 신윤복의 단호 풍경인데요. 자, 보시면 시대 풍경, 배경, 작가, 작품, 조형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색깔을 분명히 하였고 가장 발전되어 있는 시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작가의 모습을 보여줬고 조선 후기 그 작가가 인식하는 시대적인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요. 음, 시대의 사실상
표현이었다는 거죠. 서민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신윤복은 김용도와 함께 대표적인 항상 두 사람을 같이 설명하죠. 그렇지만 두 사람의 어떤 성향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고요. 신용복은 선비와 기녀 중심의 남녀 간의 어떤 모습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위트 있게 그리고 유연하게 그리고 화려한 색을 써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았다라는 거죠. 두 화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라이벌이었을 거고 동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작품은 단오풍정인데 산속에서 이제 여인들이 이렇게 단원을 맞이해서 머리를 감는 그런 모습을 엿보는 장면까지 위트 있게 화면 구성을 하였습니다. 왜 외설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은 참 그렇죠. 내용은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그림의 수준, 구성 이런 것들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만 전달되는 거지 그 외설이라는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그 신윤복의 특징은 조화로운 배치와 색채, 그에 맞는 구도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조형 분석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표에다 먼저 하고 약식표에다가 루펜스의 구도 분석 표에다가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루펜스의 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표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정광역 고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원근법, 그 다음에 역동성, 그리고 어떤 앞에서부터 뒤까지의 어떤 깊이감을 주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수평 구도와 X선, 대각선 구도를 해서 이 학생은 이쪽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승려의 역할은 여기는 승려의 역할은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조형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논의할 내용이 별로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은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할 땐 앞에 주요 내용들을 발췌해서 발표를 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참고해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 학생이 제출한 그 조형 분석 보고서 중에 하나를 먼저 올린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제가 제시한 대로 했고요. 우선 작품을 선택하고 그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크 그림이고 사실주의 풍부한 강렬한 색채, 대적 빛의 그림자, 동적인 장면을 나타낸다는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시대의 작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아마 구두로 설명을 하겠죠. 간단하게. 그리고 작품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씩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발표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서 핵심어 예를 들어서 펠리의 사색 또는 스냅샷
이런 것들을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해놓고 그 단어들을 보면서 PT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평가의 내용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우리가 근대적 시가를 무화시키려는 화가의 의도. 이 무화라는 단어가 궁금하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탈근대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타고난 의협심을 엿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나중에 발표할 때 이렇게 읽지 말고 약간 설명하듯이 이야기식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PT의 내용이 요즘 그 리딩이나 아니면 강한 주장 뭐 이런 거보다는 이야기식으로 해서 상대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기법이 요즘 유행입니다. 분석표를 작성했고요. 그 분석표대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평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아마 이 사람의 배열, 그리고 이 선들의 배열을 수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빛을 통해서,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가 있으니까 원근법을 얘기했고, 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웨이브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구성이 좀 독특한 건 확실한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근경, 중경, 원경, 그리고 뭐 거울까지 이렇게 있고 뒤에까지 있으니까 원근법이 있고, 이렇게 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설명해 주면 훨씬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수평구도이기도 하고 약간 리듬감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확실히 수평이죠. 그리고 1.2C도가 있는데 이 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화면에서 이걸 굳이 넣는데 보통은 안 넣지 않습니다, 이런 걸. 근데 그걸 해서 이쪽만 보여주고 그것을 왜 했는지, 이게 수수익이면서 약간 사선적인 구도인데 굳이 이걸 넣는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이 그림에선.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두 학생에 대해서 썼네요. 뭐 담담하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